빨라지게 생겨서 조용조용히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네. 자, 시민 여러분. 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자리에는 소수가 모였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바꿔줄 이 나라의 주인이죠. 네. 앞으로 와, 뒤로 와, 앞으로 와. 야, 일로 와, 일로. 저는 이거 한 번만 돼.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이어서도 이정 대표님. 미리 하지. 저는 정치 세력들의 권력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뽑아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정치 집단은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고 국민이 명하는 바를 국민을 위해서 대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결코 특정 정치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이 나라를 공정하게 유지할 최후 보루인 사법 권력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하면 이 나라 국민들은 대체 어디를 믿겠습니까? 사법 권력이 공정하지 못하면 검찰 권력을 특정인의 사적 보복을 위해서 남용하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이유로 특정인,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정해놓고 혹시 뭔지 가는지 탈탈 터는 이런 정치 보복 수사 결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치는 통합을 향해 가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물적인 모든 역량을 최대치로 동원해서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통합, 그리고 화해, 그리고 미래, 이게 바로 정치가 가야 할 길인데 과거로 돌아가고 복수를 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특정 집단을 국회의원 40명, 국회의원 100명 반드시 없애버리겠다, 괴멸시켜버리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이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만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정치 보복의 그 아픈 추억들을 아직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주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험한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고 후회했습니다. 다시 지켜주지 못했다고 똑같은 후회를 2번씩 반복할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될 나쁜 역사입니다.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직접 권력의 지위를 받는 임명 권력입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지휘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법과 국민의 뜻을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대통령 후보가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고, 보복 수사하겠다고 말하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런 세상을 다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도 부족할 판에 이 소중하고도 이 중요한 국가 권력, 사법 권력을, 검찰 권력을 사적 보복을 위해서 특정 정치 세력의 괴멸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냐?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 지금이 위기입니다. 양극화 때문에 성장이 되지가 않고 성장이 안 되니까 기회가 부족합니다. 기회가 부족하니까 경쟁이 격렬해지고 경쟁이 격렬해지니까 청년들이 남녀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과 직무를 부추겨서 이 암담한 현실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회 부족으로 싸우면 원래는 그 기회 부족을 만든 우리 기성세대 정치권이 내가 잘못했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겠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힘을 쏟아서 당신들이 다시는 남녀로 갈라서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눠 싸우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열과 직무를 부추깁니다. 남과 여로 가르고 지방과 수도권으로 가르고 남과 북으로 가르고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 혐오하게 하고 옆집하고 싸우게 해서 자신들의 표를 만듭니다.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과 화해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통합의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이 위기 국면을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가게 만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기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총사령관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유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국민의 힘을 합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성장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길.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질은 여전히 30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볼륨도 키우면서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과학기술과 인재를 양성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서 우리가 반발짝만 앞으로 나아간다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검증된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무능한 것은 개인이 책임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진 리더, 지도자의 무능함은 공동체를 망치는 죄악이자 재앙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무지와 무능은 자랑이 아닙니다. 물어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앞서가야 하고 위험한 길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고 국민이 가지 않더라도 먼저 갔다 와서 안전한 길임을 보여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을 써서 국가 경영을 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능해야 되고 현명해야 하고 공익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임받은 권력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이 오히려 오직 공직의 유일한 목표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성남시, 경기도 이 작은 지방정부를 운영하면서 작은 권한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냈고 그 점을 인정받아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오로지 검증된 실력, 실적으로 증명된 실력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준 거 맞죠? 맞습니다. 저는 성남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빈터에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 이익을 주고 그 이익의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했습니다. 그래서 두산계열사도 빈 공터 30년 방치된 폐허에다가 두산계열사 7개 유치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대중공업 R&D센터 고급 인력 5,000명이 근무하는 R&D센터를 시유지 싸게 빌려줘서 유치했습니다. 잘한 거 맞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새만금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공짜로 빌려주거나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기업을 유치하겠다. 좋은 말이죠? 네. 그런데 성남시가 기업을 유치한 걸 두고 왜 기업에게 혜택을 줬냐고 비난을 합니다. 기업이 혜택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지. 혜택도 없는데 억지로 데려오는 거는 이거는 기업 유치가 아니고 기업 납치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에서는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성남시에서 혜택을 줘서 기업을 유치했더니 턱해라고 비난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네가 하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 내로남불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유능함은 국가 리더, 국가 지도자의 최소한의 덕목입니다.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다. 지도자의 무식함과 무능함은 죄악이다. 여러분 주변의 말이 알려주시겠죠? 화가 곧 경제입니다. 맞습니다.
답입니다. 맞습니다. 군사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이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전쟁을 일어날 수 없게 막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이 나라의 재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전쟁이란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죠. 조그마한 가능성이 현실이 돼. 세계 전쟁사를 보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제일 큰 게 감정이었습니다. 사소한 갈등들이 증폭돼서 전쟁으로 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지도자의 마인드가 정말로 중요하고 아주 섬세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밑에는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군사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농업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산업을 담당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중에 외교에 관한 말만 해서도 안 되지만 군사에 관한 얘기는 육군 참모총장이 할 얘기지 자기가 내가 선제 타격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가 할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선제 타격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표를 얻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안보는 정략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안보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 선진국 중에 어떤 나라도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돈 주고 휴전선에서 총을 쏴주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우리를 찍으니까 총 좀 쏴다오. 통풍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거 때만 북한이 휴전선을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번에도 왜 우리 선거 국면에 저렇게 미사일 발사가 많은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러게요. 이럴 때일수록 상대를 자극하지 말아야 하는데 군사 전략 교본에 있는 일선 전투 사령관이 할 소리 위협이 있으면 먼저 타격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는 전쟁의 위협을 제고시키는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더 힐이라고 하는 해외 군사 전문지에서 한반도의 전쟁 재발 위험성이 높아가는데 그 중에 4가지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주장이 아니고 맞습니다. 군사 전문지 더 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위 있는 잡지입니다. 여기서 쓴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장난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이 아이들 컴퓨터 게임에 나오는 게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단 하루 만에, 교전 하루 만에 170만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전 국토는 초토화될 겁니다. 이렇게 이기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안보는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입니다. 맞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입니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즉 평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 평화를 지키고 안보를 지켜낼 유능한 안보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우리가 당장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위기 이겨내야지요. 제가 이 얘기도 어제 토론에서 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이 감염돼서 집단적인 위험을 겪을 때 국가 공무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감염을 막는 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감염을 막으려고 할 때 그때 신천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맞아요. 신천지가 몰래 모임을 수만 명이 해가지고 그걸 신천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고 격리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다 숨어서 명단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명단을 입수할 방법이 방역법을 위반했으니까 압수수색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이 쥐꼬리만한 권한으로 제가 직접 가가지고 신천지 명부 다 입수했습니다. 잘했습니까? 그런데 이 쥐꼬리만한 도지사 권한으로
명부를 압수수색 안 하고도 구했는데 압수수색을 거부한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지시가 쇼였기 때문에 안 했다. 이것이 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데 그거 빨리 명부 구해서 압수수색해서 조사해라. 이게 어떻게 정치적 쇼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유이고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제기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일보라고 하는 유력 일간지가 직접 지면에 쓴 거예요. 땡땡 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반이도 영매이기 때문에 거기를 해코지 하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방해를 받는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 실명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언론사 홈페이지 가면 기사 있습니다. 포털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원인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국가 권력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쓰지 않고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썼다면 이거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총장 후보도 될 수 없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구에서 사람들이 감염돼서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하고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 그때 어떻게 압수수색하라는 법무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복지부가 반대하니까 안 했다라는 해명도 했었는데 복지부는 오히려 압수수색하라고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는 쇼였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버려두고라도 공권력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했다면 이거는 처벌되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쥐꼬리만한 권한으로 압수수색은 아니라도 행정조사로 명부를 확보했고 가평까지 쫓아가서 교주, 검사 맞도록 만들었고 관련 시설 다 폐쇄해서 제가 그들의 원수가 됐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윤석열을 찍기 위해서 당원 가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아마 저한테도 찍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제가 그런 거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바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사교 집단은 검찰 권력도 국가 권력도 함부로 건들지 않습니다.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 저는 그걸 감수하고 본진을 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제가 갈 길을 정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힘을 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지 말고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저한테 당선되라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윤은 경제 대통령 후보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 증오와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할 사람 이재명 여러분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홍삼을 먹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정관장인가요? 그렇다면 정관장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조선총독부 정부에서 관리하는 보장제품, 그 유래를 아시나요? 1922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 한인 홍삼 장수들의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32년 미주의 한인 홍삼 장수점 한인들이 독립위원금을 모으고 독립공채를 사서 임시정부에 보내는 독립자금이 급증하게 됩니다. 1940년 급기야 조선총독부는 홍삼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유통되는 모든 홍삼에 감시딱지 정관장을 붙이게 됩니다. 정관장을 홍삼에 붙이기 시작한 1940년 이후로는 한인 홍삼 장수들이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는 일이 차단됩니다. 그 결과 1940년 이후로는 독립운동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관장은 홍삼에부터 독립운동을 방해한 1급 반민족 반국가 친일부역 식민잔재입니다. 고로 정관장은 우리 민족 말살을 기원하는 저주의 부적입니다. 여러분은 정관장 부적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ksoul.com 예. 여기에 들어가셔서 예. 홍삼 독립군 서명 후에 주문을 그렇죠. 하시거나 예. 아니면 자, 저 번호가 있습니다. 063-283-0283으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매장 번호입니다. 예, 매장 번호입니다. 이거 전주에 있나? 예, 전주에 한옥마을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전주 한옥마을. 대한민국 그 선조들의 어리설인 전주 한옥마을에서 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네, 우리 얼박힌 홍삼 063-283-0283입니다. 여러분들 063-283-0283입니다. 여기로 전화를 하셔서 네, 서울의 소리 방송 보고 전화드립니다. 예. 라는 말씀을 하시면 하셔야만이 57,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네, 서울의 소리 방송 보고 전화드렸습니다라고 하시면 예. 여러분들 네. 이 가격에 57,000원이라는 가격, 96,000원짜리를 57,000원이라는 가격에 홍삼 독립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은 판매 원가로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57,000원입니다. 제가 네, 57,000원입니다. 여러분들 판매 원가가 이제 판매 원가 이제 57,000원인데 여러분들에게 57,000원에 공급을 해드리는 거죠.